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아, 남성 사계 시장,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이죠. 네, 명품 상인 아카데미 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제가 1일차 강사로 영광스럽게 선정이 됐는데요. 오늘 교육 내용은 우리 특성화 사업에 대한 이해 및 활용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화면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플렉시보 효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플렉시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플렉시보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플렉시보의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아마 1940년대로 돌아가는 거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니까 전쟁 중이겠죠. 네. 총상을 입은 부사자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은 절대로 부족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충분히 좋은 약품들이 있어서 치료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군의관이 생각했던 게 바로 플락시보라고 하는 가짜 약입니다. 플렉시보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의미가 가짜 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짜 약이 아니라 어떤 약이야? 가짜 약이에요. 지금 같으면 총상을 입은 부사장들한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약이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숫가루나 설탕, 콩가루 이런 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약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런 가짜 약, 플렉시보를 만들어서 총상을 입은 부사자들한테 주죠.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은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의 병이 낫는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병이 나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도 또 토끼 같은 자식들도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 플렉시보 가짜 약을 먹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내 병은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런 환자들은 결국은 어땠을까요? 이런 믿음과 신뢰로 인해서 병이 말끔하게 치유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렉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 환경이 그렇게 돼서 결과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우리 상권도, 우리 전통시장도, 우리 점포도, 우리 가족도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플렉시보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의 점포나 우리 전통시장, 우리 상권은 다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플렉시보적인 절대 긍정의 어떤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준비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또는 조직을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 된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거를 아침마다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고 코로나19에 정말 활성화되어 있고 성공하는 그런 점포와 상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재 보시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데 요거는 조엘 오스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 박사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긍정의 힘을 나타내는 거죠.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성공한 CEO의 공통적인 마인드 약 90%가 성공의 기본 마인드를 뭐라고 했냐면 그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상인분들 이따 퀴즈 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긍정이라고 있어요. 성공한 CEO의 90%가 내가 성공한 비결은 내가 긍정적인 생각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하는 것도 내 점포가
또는 우리 상권이 우리 전통시장이 잘 된다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역량 강화를 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자, 전통시장의 변화관리 필요성에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변화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시장에 5가지 C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 C라고 하는 거는 5가지 단어가 영문이 C로 시작해서 제가 편하게 해서 5가지 C 관리라고 했어요. 첫 번째 C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change, 변화라고 했죠.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화에 적극 대처만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비자를 이해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소비자 이해의 기본적인 전략은 지피지기면 백전 뭔가요? 네, 불패죠. 소비자 이해 전략의 기본 이것도 퀴즈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인 거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소비자를 알면 우리 점포가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왼쪽에 밑에 보시면 고객은 항상 가격에 민감하고 서비스의 기대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요. 보다 편리한 또 보다 즐거운 쇼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소문난 점포, 소문난 시장, 또 입소문의 파워는 날로 날로 강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소비자들이 까탈스럽다라고 변덕이 심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른쪽은 지금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악화 및 위험도 증가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많은 곳에서 생존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위기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통환경이라든지 소비자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상인들의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C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컴페티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는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무한 경쟁에서 오른쪽에 보면 경쟁력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전통시장이나 내 경쟁하는 점포하고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도 우리 전통시장과 내가 운영하는 점포가 뭔가 경쟁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도 뭐가 달라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C,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경쟁력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전통시장의 변화 관리 필요성은 세 번째 C는 커스터머, 고객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 20C라고 하는 건 20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1900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셀러스 마켓이라고 했어요. 셀러라고 하는 거는 판매자라고 하는 겁니다.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는 얘기죠. 물건만 갖다 놓으면 내 점포에 갖다 놓으면 다 팔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설탕도 계란도 귀한 시대였으니까 하다못해 그런 게 수세미를 갖다 놔도 다 그날 다 팔렸습니다라고 하는 상인들이 많아요. 그때는 물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요? 21세기는 물건이 차고 넘치는 거죠.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이어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이어라고 하는 구매자입니다. 소비자, 구매자 이런 사람들의 주도적인 시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중심의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구매자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건 기본이고요. 요즘에 특성화 시장을 가려고 그러면 뭔가 고객들이 원하는 추가적인 가치를 만족해 주는 것을 찾아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추가적인 가치가 1차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분과의 어떤 상인과 고객들과의 관계 또는 어떤 친절 정도, 상인에 대한 이미지 이런 그 경험했던 경험적인 가치도 있고요. 또 문화 사회적인 가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지만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문화관광형 시장, 특성화 시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시장의 변화의 필요성에서 우리 시장이 관리해야 될 5가지 시 중에서 네 번째 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퍼레이션에서 협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퍼레이션, 협력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상인은 상인과 협력하고요. 상인은 상인회와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상인회 조직이 강력하게 상인들에서 단합된 조직이어야지만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특성화 시장으로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거죠. 네. 점포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하라는 얘기죠. 하나의 파이를 쫓기보다는 파이를 키우는 게 경쟁력이 있다. 우리 남성 4개 시장 상인들은 상인들이 힘을 합칠수록 파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통시장의 파이가 커지려고 그러면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이 똘똘똘 뭉쳐야 된다. 협력하고 단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째 시 관리는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코드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너와 내가 뭐가 맞다고 얘기하나요? 코드가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코드는 생각 또는 규정, 여러 가지 규율 이런 것들. 코드라고 하는 거는 맞춤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나 혼자 장사하는 게 아니죠. 네. 누구랑 코드를 맞춰야 될까요? 상인들은 상인회와 또는 우리 지자체인 동작구청과 또 정부와 또 고객과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항상 맞추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코드를 맞추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도 변화 관리가 필요한데 5가지 시 관리를 앞에 있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시는 뭐였나요? 첫 번째 시는 책 안 보시는 분들 계세요. 체인지 변화 관리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시는 컴페티션이라서 무한 경제. 세 번째 시는 커스터머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자는 얘기고요. 네 번째 시는 협력 코퍼레이션이라고 했고요. 5번째 시는 뭐랬나요? 코드를 맞춰가자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교재에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남성 4개 시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공룡이 생각났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공룡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내룡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종한 공룡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브론토자우스라는 공룡은 체중이 3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룡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신경이 둔해서 다른 작은 동물의 배를 물리고 또 아픔을 느끼는 데까지 10초나 걸렸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둔감했다는 얘기죠. 밑에 보시는 것처럼 꼬리를 요리를 하죠. 꼬리를 물면 20초 아픈데 걸리는데 요리를 해도 꼬리를 불태워도 내 꼬리가 불에 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남성 4개 시장이 이런 공룡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규모가 크지만 외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 시장은 항상 잘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브론토자우스처럼 유통환경의 변화 또는 소비자 트렌드에 둔감한 것처럼 상권에서 또는 전통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4개 시장도 항상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의 특성화 기본 요건 첫 번째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거를 화면에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면 토요타, GM, 포드, 크라이슬러, AT&T, 또 소니, 제록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글로벌한 기업이죠. 여러분이 다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인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중에서 현재 생존한 기업은 33%, 또 초우량 기업 중에서 생존한 기업은 13%밖에 안 되는 거죠. 또 GM은 어떻게 돼요? 잘 나갔지만 현재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파산의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몰락하거나 또는 파산의 위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결론은 뭔가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브론토자우루스처럼 변화에 둔감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남성 사기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전통시장으로서 특성화 시장으로서 계속 리드를 해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빨간색으로 있는 거 꼭 보셔야 돼요. 변화를 예측하고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어야지만 영원한 생존자 또 리딩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 시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의 특성화의 기본 요건은 뭘까요? 상인 정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나는 이 정도의 상인 정신은 갖고 있어 라고 하지만 한 번 더 복습차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인 정신은 창의성과 차별성입니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열정과 강한 책임의식. 세 번째는 신속한 기회 포착이 되고요. 네 번째는 뭔가요?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 다섯 번째는 실패를 교훈 삼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죠. 중요한 거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상인 정신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기본 요건 상인 역량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널리지라고 하는 지식적인 측면, 또 두 번째는 스킬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 세 번째는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적인 측면이 있죠. 지식적인 측면은 상품, 업무, 일반 상식, 고객의 지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술은 전문 기술, 또 상담 기술, 협상, 고객 관계 기술이 들어갑니다. 태도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협동적인 거, 고객 중심의 태도도 어떻게 보면 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우리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오늘 아카데미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재 내용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의 기본적 세 가지는 상인 단합과 협력입니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남성 사계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들 중심의 상인의 조직이 강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마음이 하나로 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화면에서 쉽게 한번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상권 활성화의 공동전략, 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잘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귀한 시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기본 요건은 상인 간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소통의 방법은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Y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Y 기법은 우리가 토론을 할 때 항상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찾는 왜 그럴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기법을 Y 기법이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Y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특성화 시장을 가려고 하면 상인소통에서 의사소통 기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한 기법인데요. 소통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는. 첫 번째는 시작할 때 상대방과 항상 유사성을 찾기, 접근하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의 목적을 찾아서 서로 간의 대화의 다리를 만들어라. 세 번째는 뭘까요? 맞추기, 코드 찾기죠. 상대방의 당신을 맞춰 나가서 점점 어떤 대화의 집중력을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에는 접근, 다리 만들기, 맞추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이 아마 선진상인으로서의 상식적으로 소통 기법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교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교재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의 특성화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특성화 시장이라고 하는 걸 선정할 때는 또 여러분이 상권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는 상권 분석 시스템과 또 이 C, 레디 활용이라고 하는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권의 정량적인 평가 및 목표 상권 선정이라고 되어 있죠. 시장 상권의 활성화 요소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6대 요소가 있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6가지 요소가 필요하구나라고 얘기해요. 남성 4개 시장 중에 이런 6대 요소를 다 가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이 중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특성화 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상권 활성화의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문화 인프라라고 해서 컬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 4기 시장이 시장이 특성이 뭔가요? 문화 관광형 시장인 거죠. 문화와 접목된 또 관광과 접목된 시장이지만이 이제 특성화 시장이라고 하고 그 시장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을 리딩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화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임대료라고 렌트라고 되어 있죠. 이 임대료라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상권의 점포의 임대료가 너무 높게 되면 보통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이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특성화 시장을 되는 데 있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나요? 건물주와 상인들의 서로 간에 상생 협력해서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만약에 점포 상인들이 절대적 인원이 임대료가 문제된다 그러면 특성화 정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건물주와 상생해서 임대료를 일정 기간 올리지 않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이덴티티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시장만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성이 뭐냐? 남성 4개 시장 하면 고객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가 뭐냐라고 해요. 정체성. 네 번째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디자인이 접목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고객이 유입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상인 정신이에요. 상인들의 정신이 이런 활성화의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보시면 과거에는 시장 상권 활성화의 평가 요소가 문화자원 또는 임대료 정도 또 접근성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어떤 걸 중시하게 생각해요? 상인 정신, 상인들의 역량, 의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성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인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 그릇이 안 되면 그 상권은 절대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상인 명품 상인 아카데미를 통해서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성 4개 시장만의 특성이 뭐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새로운 어떤 시장 상권의 활성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보면 추가 고려 요소가 있죠. 이건 기본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유한 경우, 그렇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 공간이 있는 경우, 특성화 시장, 특화 시장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시장 문화의 정체성을 접목한 공방, 갤러리, 복합 매장, 북카페 등 독특하고 다양한 상업시설이 자리 잡아가는 상권. 이게 어떻게 보면 특성화 시장 상권으로 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남성 4기 시장은 이 중에 몇 가지를 갖고 있죠. 네. 정체성들을 굉장히 일찌감치 개발하고 그거를 특화해서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 주민들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또 우리 남성 4개 시장만의 상인에 대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활성화하는 요건들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넘어야 될 꼭 체크해야 될 거는 문제 꼭 하면 제가 내는 문제예요. 시장 상권을 활성화의 6대 요소 중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번호를 할 수도 있고 6대 요소를 다 되면 더욱더 정답이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자, 6가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상권 활성화 6대 요소 중요하다고 해서 별표 5개 하시고요. 네, 우리 남성 4개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요소 중에 부족한 부분들 디자인 될 수도 있고 또 상인 정신도 있고 어떤 우리 시장의 정체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지만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특성화 시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성화 컨셉 개발을 통한 정체성 구체화인데요. 대체 남성 4기 시장의 컨셉이 뭐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업종이 뒤섞여 있는 평범한 특화 시장은 고객의 호기심을 이끌어내지 못해 유동인구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화 시장의 컨셉 개발의 고려사항은 뭘까요? 밑에 보시면 무언가 뚜렷한 컨셉이 드러나지 않으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특정 업종에 특화하여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두리면 순대거리, 가구거리, 문화거리, 카페거리 이렇게 해서 나는 특화되는 업종을 대표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알리는 게 우선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개발의 고려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 특화거리, 주요 특화거리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오늘은 참고 삼아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화 시장의 컨셉 개발을 통한 정체성 구체화한 사례인데요. 이런 거죠. 개인 시장은 청년 문화 예술극장으로 특화 정체성을 강화해서 특화 시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남강주의 해뜨는 시장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거나 문화관광형 시장. 해뜨는 시장이니까 해뜨는 이런 천연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산수시장은 먹거리 및 마을 장터가 특화. 지산유원제는 보리밥 테마거리, 카페촌. 조선대 장미의 거리는 장미축제. 동면대 카페리는 젊음, 청춘이 있는 카페거리. 나무정거리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목공의 거리. 무등산 권역은 예술과 자연이 어울려 있는 힐링타운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특화 시장의 컨셉 개발을 통해서 정체성을 구체화한 전통시장의
사례들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검색어 치시면 다양한 이미지의 사진과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남성 사계 시장도 지속적으로 특화된 컨셉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계속 홍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진 시장이나 타 시장을 사례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상권에 대한 이해와 또 상권 특성에 따른 어떤 상품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라고 할 때 고객은 일정한 소비의욕을 가지고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보시면 1차는 어디에? 식당, 2차는 호프집, 3차는 노래방, 4차는 숙박업소라고 하는 이런 소비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단계 4단계에서는 조금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다시 이런 상권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객의 일정한 소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우리 남성 전통시장에는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동선이 있어야지만 고객들이 우리 상권으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권과 입지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요. 상권은 점포들이 모여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특정한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동작구나 상권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이게 르네상스 상권이죠. 네. 여러 가지 전통시장과 인정에 특화된 거리 또는 상점과 이런 것들이 막거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그런 범위를 말하는 거를 상권이라고 하고요. 입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입지, 점포의 특정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상권은 주택가, 역세권, 중심 상권, 우리 동작권은 르네상스 상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지는 점포의 특정한 위치니까 도로변에 있느냐, 상업시설에 있느냐, 아니면 이런 경사도에 있느냐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상권과 입지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상권의 또 점포의 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상권 분석과 무슨 분석이에요? 입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점포나 시장이나 상권의 매출이나 고객 유입을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입지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1급지, 2급지, 3급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지도 다 똑같지 않다. 급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급지는 가시성, 외부로부터 잘 보이는 거죠. 또 접근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홍보 용이성, 널리 잘 알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모두 양호하면 어떻게 돼? 그걸 1급지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양호하면 2급지, 세 가지가 모두 불량해. 그러면 3급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지마다 이 상권의 범위나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급지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기본적인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특색들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신규 골목 상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급지인 곳에 모여서 특화된 거리를 만들고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빅히트를 치는 그런 거리들이 많았었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상권에서 틈새 시장으로 공략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입지는 어쨌든 간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가시성, 접근성, 홍보 용이성이다. 우리 공부해 보는 거예요. 급지는 1급지, 2급지, 3급지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권의 우리 전통시장의 방문 목적을 파악해 본 거죠. 왜 방문 목적을 파악해 보냐면 이 방문 목적을 통해서 나름들의 고객들의 가격 민감도를 파악해서
우리가 가격의 정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 자발적으로 소비 활동을 원하는 유동인구 이런 사람들은 가격의 민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소비의 목적으로 상권을 방문했기 때문에 마케팅의 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거죠. 네. 모임을 많은 호프집 이런 것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를 하는 게 적정하겠죠. 어쩔 수 없이 소비 활동을 하는 유동인구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격 민감도에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비하는 이런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는 가격 민감도가 높다. 보통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고객을 할 때 유망 고객과 가망 고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가망 고객은 실제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 그래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고객을 우리가 무슨 고객이라고 그래요? 가망 고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유동 고객은 어떤가요? 네. 우리 상권이나 점포나 우리 시장을 항상 지나치는 그런 고객들을 우리가 유동 고객, 유동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게 유동 인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면 어떻게 된가요? 특별히 우리 전통시장 내 점포에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고객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아무튼 고객은 이렇게 유동 고객과 가망 고객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상권 분석 서비스는 우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도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하는 상권 영향 분석 서비스 시스템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우리 상권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정부나 지자체도 이게 다 서울시도 있고요.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운영하는 점포, 전통시장의 상권을 분석하게 보다 그러면 이러한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점포의 여건 조사인데요. 보통 이제 점포의 여건 조사할 때 보통 배후 세대를 파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배후 세대는 뭔가요? 우리 상권 내 인근의 세대수, 뭐 주거 형태, 또 소득의 수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점포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점포의 식별이 용이한지, 또 접근성이 있는지, 또 아이템에 적합한 사업장 규모인지 이런 어떤 여건들을 확인해서 점포의 여건의 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기타 이제 점포를 선정하는 데 고려 사항은 유동인구의 성격, 또 거주 인구의 성격, 동업종의 사업자 비율, 또 상권의 연속성, 유동인구의 방향성, 또 이 사무실에 대한 밀집도 이런 것들도 점포를 입지하는데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상권 진단을 통해서 특성화 전략에서 제가 남성 4개 시장을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활성화되어 있고 점포마다 일정한 수준의 매출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 관리는 우리 전통시장 또는 내 점포에 어떤 거예요? 위기감을 형성해서 뭔가 문제점에 있는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각 점포들의 품질이 이제 상향 표준화됐다는 게 상향 평준화. 과거에는 전문점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제는 아무 곳에나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가스, 스파게티 옛날 같으면 특정한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었죠. 네, 경양식집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아무 데나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고객은 이미 품질이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이제 대중화된 맛에서 새로운 것들 맛을 계속 찾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또 점포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품질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매장의 진열, 인테리어, 이런 심리적인 만족까지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1차적인 어떤 기능만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거를 가치를 찾아가는 고객들에 맞춰서 그들의 욕구나 필요성들을 계속 제공해 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향 평준화해서 특화된 특성화된 상품으로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단축된 우리 업종의 생애 주기죠. 네. 과거 프라이드라고 양념치킨에서 지금은 치킨집 하면 굉장히 다양한 메뉴에 치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은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유행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점포가 변화가에 궁금하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포가 유행에 늦게 받아들이고 또 끝난 유행에서 늦게 탈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네,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위기감을 좀 형성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검색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고객은 검색 정보, 평판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우리가 상인분들이 좋은 품질을 갖고 있어도 고객들에게 검색되지 않는 정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물론 남성 사기시장의 우리 상인분들, 점포들은 기본적으로 단골 고객, 소위 말하는 일반 구매 고객 또는 자주 오는 단골 고객, 충성 고객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객에서 더 이상 확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남성 사기시장의 상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맨날 오는 고객만 오고 새로운 고객은 안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새로운 고객을 우리가 무슨 고객이라고 하면 잠재 고객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에 내 점포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점포에 특화된 상품과 음식 또 우리 남성 사기시장에 특성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 시장과 여러분 점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만족해서 우리 시장에 내 점포에 올 수 있도록 자꾸만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만 되겠다. 지금은 잘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특성화 전략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특성화의 필요성인데 상권 특성화는 당연히 필요하죠. 자립도나 영속성 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특성화 전략은 골목 상권이나 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시장만의 특성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부나 지자체 지원 지금 우리 남성 사기시장 받고 있지만 이게 연속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의 특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인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상권의 특성화,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점포들도 모두 우리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 개별 점포 한 분 한 분이 다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포의 특성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통시장 상권의 특성화로 연계돼서 함께 개발되고 발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고객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고객의 눈높이, 유통환경의 변화, 또 상권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둔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항상 우리 시장에 또 우리 점포의 특화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특성화는 세 번째는 이제 차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차별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차별화에다가 교재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차별화. 차별화는 영어로는 different라고 하는 거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이든 가격이든 서비스든 이미지든 디자인이든 뭔가 우리 경쟁하는 전통시장과 내 점포의 경쟁 점포와 할 때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게 차별화입니다. 근데 차별화에서 좀 더 나가면 경쟁 우위라고 하는 거죠. 내 경쟁하는 전통시장이나 내 경쟁하는 점포에 비해서 내가 뭐라도 우위에 있다라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점포로서 또는 우리 특성화된 시장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다. 매출이나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차별화 볼까요? 상품 차별화 중요하죠. 우리 남성 4개 시장만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거 또는 특화된 상품 이런 것들을 상품의 차별화라고 하고요. 가격 차별화 있죠. 네. 우리 전통시장에 외부에 직거래해서 갖고 오는 상품, 신선한 상품들 또는 일정한 금액의 메뉴 또는 1,000원 경매, 저렴한 가격 판매 이런 가격 차별도 있고요. 고객 차별화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 남성 4개 시장 또 여러분 점포는 고객들이 일반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좀 더 확산해서 대학생도 될 수 있고 다문화 가정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대상 고객을 정해서 맞춤형 상품 특화를 통해서 고객의 차별화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품에 대한 혁신, 또 상품에 대한 차별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운영에 대한 혁신인데요. 점포에 대한 이미지. 저는 점포 입구에 상인 사진을 부착하는 것 또는 종업원들이 단체복을 입는 것, 명찰을 활용하는 것 이거 굉장히 점포의 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케팅에 대한 차별화는 상권을 대표하는 캐릭터, 공동 마케팅 홈페이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디자인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융합, 테마거리, 문화예술, 접목 이런 것들도 우리 전통시장 상권의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가 될 수 있고요. 또 시설에 대한 혁신, 제가 오늘 오면서 보면서 거리에 LED 또 조명도 봤고요. 또는 이렇게 지붕의 전선에 이렇게 이쁜 조명들이 있는 걸 봤어요.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시설적인 어떤 차별화는 이런 어떤 특성들을 반영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상권 특성화의 차별화된 요소다라는 거예요. ICT 융합 중요하죠? 모바일 어플로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거. 최근에 전통시장도 이렇게 디지털 특성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나 이런 것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그 특정한 점포에서는 어떤 컴퓨터로 인해서 앞에 그 노트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렇게 상점과도 ICT 융합을 해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이나 문화광장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상인 조직 및 상생 협력에서 협동조합, 또는 기업 간의 상생 협력, 또 대학이나 이런 그 기업 산학연
협력 이런 것들도 통해서 상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특성화의 차별화된 요소들입니다. 자, 차별화에서 상품 혁신, 운영의 혁신, 문화 융합, 시설 혁신, ICT 융합, 커뮤니티, 상인 조직 및 상생 협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주제가 돼서 이 주제 하나로도 충분히 여러분을 대교육과 강의를 시켜야지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가 보니까 명품 상인 아카데미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건 다 알 걸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거를 양을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권 특성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를 우리 전통시장과 우리 점포에 활용을 한다 그러면 경쟁하는 시장이나 경쟁 점포보다도 경쟁적인 우위에서 차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와서 우리 앞에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관계자분들도 많이 앞에서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명품 상인 아카데미에서는 독특하게 우리 상인들의 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퀴즈를 낸다라고 해요. 퀴즈는 언제 내면 될까요? 맨 마지막에 강의 맨 마지막 퀴즈를 내는데 퀴즈를 통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5분에게 남성 사기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5,000권을 제공해 둔다니까 끝까지 교육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힘드시죠? 네, 제 화면 나오죠? 그럼 네, 어깨도 좀 돌리고 어깨 좀 돌려보시죠. 네. 깍지 끼고 위로 좀 올려셨다가 오른쪽 또 왼쪽으로 좀 내시고요. 네. 앉아 계시다 그러면 의자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목도 네, 좌우로 한번 네,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공부하시니까 힘드시죠? 자, 지금까지 그 상권 특성화는 차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차별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상품 혁신, 운영 혁신, 문화 융합, 시설 혁신, ICT 융합, 커뮤니티, 상인 조직 및 상생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고요. 상권 특성화에 따른 상권 나이 수명 볼까요? 네. 상권 발달 단계별로 진입 업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마 지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권이 활성화하는 단계별로 봤을 때 그 상권에 들어서는 업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권의 주류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이 상권은 현재 형성기에 있다, 성장기에 있다, 성숙기에 있다, 또는 안정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처음에 상권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어떤 게 많이 들어와요? 부동산 많이 들어오죠? 네. 편의점, 또 커피 전문점이나 카페들이 많이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전문 음식점은 안 들어오고요. 무슨 음식이 들어와요? 분식이나 배달 음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하면서 미용실, 세탁소 이렇게 들어오죠. 성장기, 상권이 어느 정도 성장됐을 때는 이제는 뭐가 들어오나요? 외식 업종, 패스트푸드,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고깃집, 노래방, PC, 주점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성숙기에는 의류, 패션, 화장품, 종합 소매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정기에는 의류, 패션, 액세서리, 업종별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새로운 특수업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미 상권이 안정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의류, 패션, 액세서리나 특수업종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상권 발달 단계별로 진입 업종을 봐서라도 여러분이 우리 상권은, 우리 시장은, 내 인근에 있는 상권은 어떤 상권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충분히 진단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언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네.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은 패션 업종인데 상권이 막 형성돼서 상점이 드문드문, 건물에 드문드문 열려있는 상점이 있고, 다니는 사람들은 유동인구는 아까 유동인구 배웠죠? 유동인구가 지나가는 사람이 한 시간에 한 10명씩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권이 그게 기본적으로 형성된 단계에서의 보통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상권에서 여러분이 패션이나 액세서리를 판매한다 그러면 과연 팔릴 수 있을까요?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점포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러면 아마 주변에 장사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에 오늘 이걸 공부했으니까 이게 좀 되는 거죠. 그럼 상권을 한번 분석해 봐야지, 입지를 한번 봐야지. 상권이 기본적으로 발달 단계에 어느 업종에 있다는 걸 보고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이제는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점가가 이제 막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액세서리 집이 열렸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아유, 안타깝다. 저게 또 언제 또 문을 닫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상권 발달 단계별로 진입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상권이나 입지 분야에 대해서는 또 이 상권에 맞는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반은 전문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상권 특성화를 위한 단기 과제를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전통시장도 똑같은 경우죠. 네, 단기 과제. 첫 번째는 남성 사기시장도 잘하고 있지만 역시 쾌적한 쇼핑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성화는 상품만 특화된 상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은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보행 환경 개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상인회에서 늘 고객의 동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그 황색선, 노란선을 해서 지키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특성화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거요? 쾌적한 쇼핑 환경 개선에서 보행 환경 개선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황색선 지키기도 있지만 우리가 전통시장 골목골목에 대해서 또 중앙에 통로에 대해서 늘 청소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적치물이 있으면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상인분들은 그게 오랫동안 있는 적치물이어서 그냥 있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지만 고객들의 눈에 봤을 때는 쾌적한 쇼핑 환경이라 볼 수 없는 거죠.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 정치물이 있으면 우리 전통시장의 특성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치워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에서 공토 활용의 쉼터, 또 공동 설비, 또 우리 고객 지원 센터 이런 고객의 어떤 그런 거점을 계속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이게 특성화 시장의 특색이에요. 단기 과제예요. 두 번째는 점포 단위의 참여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 개발, 남성 사기 시장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90점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거죠. 네. 특성화 시장에서 가장 기본은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성 사기 시장 하면 생각나는 그런 먹거리, 특화된 상품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개발하고 그것들을 홍보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고객들을 우리 특성화된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다양한 먹거리.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특화된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진 찍고 싶은 점포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트렌드 있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요즘에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도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발적으로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 찍고 싶은 점포로 발전시키는 것도 어떤 전통시장의 특성화 또는 점포의 특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사진 찍고 싶은 점포 발전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사례를 보면 쌀가게인데 보통 이렇게 총각내 상회에 무슨 김신의 쌀 상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진열대에 여러 가지 작곡가 쌀들이 있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오래된 50년 된 그 배달용 자전거가 그 점포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포 앞에 있으면서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50년 된 노포, 오래된 쌀가게인데 50년 전에 저 자전거를 타고서는 10km, 20km든 먼 집까지 배달을 손수 다녔던 그때 그 자전거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죠. 고객들에게 뭔가요?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뭔가 여기서 물건을 사용에 돼 있는 신뢰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오래된 노포 자전거 앞에서 뭐 할까요? 사진을 찍는 거죠. 점포가 이렇게 특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진 찍고 싶은 점포를 발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제가 본 거는 시장에 먹거리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찐빵, 만두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양으로 디자인 이미지 해가지고 진열대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떤 캐릭터 해가지고 대표적인 상품을 캐릭터 해가지고 그거를 진열대에 올려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호기심께 굉장히 재밌게 보겠죠. 뭐 뿔 달린 그런 캐릭터도 있고 또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림의 어떤 캐릭터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점포 앞에서 어떻게 돼요? 사진을 찍고 싶어 하고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요? 미안한 마음에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제가 말이 길었는데 사진을 찍고 싶은 점포로 발전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POP만 갖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은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이렇게 점포 단위로 해서 전통시장의 특성화뿐만 아니라 점포 단위의 이 특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기과제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기획하는 건데요. 점포나 상권 시장의 매력 포인트를 결정하는 겁니다. 또 특화 및 강점을 발굴하는 것들도 이 특성화 시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성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 시장의 특성에 맞는 특화 상품 또는 콘텐츠 또는 스토리 또 특화된 강점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고 그거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성화를 위한 단기 과제는 첫 번째는 뭐였나요? 쾌적한 쇼핑 환경 개선. 두 번째는 점포 단위의 참여도 필요한데 점포마다 다양한 먹거리와 사진 찍고 싶은 점포로 발전시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세 번째는 상권 점포만의 매력 포인트를 결정하고 특화 및 강점을 발굴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특성화 시장의 오늘 이해라고 하는 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있는데 여러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거기 보면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전통시장 통통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아실 거예요. 네. 검색어 전통이 통통 치면 어,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어떤 소개뿐만 아니라 특성화 시장에 대한 소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특성화 시장 소개 또는 청년 상인 육성 사업부터 해서 상권 르네상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성화된 시장 사례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례를 여러분이 공부해 보신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대한 이해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서는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시장의 육성 사업의 중점 추진사항 이거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장이 특성화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면 정부의 정책과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특성화 시장은 뭐냐라고 하는 거기서 이해됩니다. 지금 많이 정부에서 얘기한 특성화 시장의 중점 추진 사항이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뭐를 보고 있냐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또 미래의 특성 시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신설을 하고요. 지속 성장을 위한 준비, 성장, 사후관리 지원, 또 플랫폼, 전통시장만의 플랫폼을 입점시키거나 배송 시스템 기반을 구축 지원하는 것을 특성화 시장의 육성 사업에 중점 추진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뭔가 디지털화 시킨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력입니다. 상인들이 자생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 협동조합 설립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 운영의 실적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중점 사항은 평가를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특성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얘기죠. 남성 4개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인데 문화관광형 시장이 끝난 다음에도 평가를 통해서 계속 문화관광형 시장,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과, 평가의 성과가 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 시장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이 남성 4개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이거든요. 네. 내년에도 특성화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문화관광 시장은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해서 고유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형 프로젝트 지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년도에는 약 50개의 전통시장을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특성화 시장, 문화관광시장은 이런 거구나. 문화관광 역사 등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 코스,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는 거다. 또 대표 상품을 개발하고 이 개발이 완료된 상품을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 지원을 하는 거다. 또 상인 조직화를 지원해서 사업 종료에도 정부에서 지원이 끝난 데에도 지속적인 성과 유지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특성화 시장, 문화관광 시장이니까 문화관광 시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알고서는 지나가자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특성화 시장 하면 문화관광 시장도 있지만 무슨 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디지털 전통시장도 있다. 요거는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운영 주체 설립 및 사업 모델 수립을 위한 교육 지원을 주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라인 장보 기업 또 전국 배송용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나 환경에 대해서는 복합 지원을 했을 때 온라인 장보 기형도 할 수 있고 전국 배송용도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 도약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도 해주고요. 또 온라인 입점 지원과 동시에 배송 인프라 및 초기 마케팅 비용도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게 우리 특성화 시장에서 디지털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성 4개 시장이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인데 문화관광 시장이 끝난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단 여러분의 참여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문광형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 많은 상인들이 참여하는 것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특성화 시장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성화 시장에는 이렇게 문화관광형 시장, 디지털 시장 이외에 복합 청년물 조성 사업도 있고요. 이거는 전통시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상인 영업 공간 조성 및 창업 지원하는 것을 복합 청년물 조성 사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시장도 뭐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 있는데 전국에서 단 한 곳만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요거는 청년몰의 활성화 사업도 있고요. 또 청년몰을 확장하는 사업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특성화 시장의 테마에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특성화 시장을 이해하는 데서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하고서는 남은 시간에는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괜찮을까요? 네. 자, 화면 보시죠. 네. 교재 맨 마지막에 있죠? 네. 마지막에 두 번째죠? 화면에는 맨 오른쪽 상단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상인분들. success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명품 상인 아카데미니까 조금 영어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success라고 하는 거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남성 4개 시장이 우리 점포가 또 내 개인적으로도 이 성공은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성공이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단계 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봤을 때 뭔가요? 성공은 한 방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번에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성공의 단계는 러닝입니다. 교육하다, 학습하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업종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점포의 우리가 대표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업종에 대한 전문 기술을 3년 동안 10,000시간 이상은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특성화 시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성화 시장에 있는 우리 상인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역량의 가장 기본 단계는 러닝, 배움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훈련하다 라는 얘기죠. 네. 다시 말하면 학습, 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반복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어제 또 학습했으면 오늘도 학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학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구조화하다, 체계화하다, 체질화하다, 지식화하다. 다시 말하면 배움을 트레이닝 계속 훈련을 하면 모르게 체질화되고 지식화되고 체계화되는 거예요. 우리 특성화 시장을 본다면 제도화되고 그게 특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기반이 갖춰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성화될 수 있는 성공의 기본 요소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배우고 훈련하면 이게 체계가 잡힙니다.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성공의 바로 밑단계는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practice라고 해요. practice. 실천하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천하다. 배우고 훈련하고 그거를 지식화하거나 내 체질화 했으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고 반복해서 개선하고 변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의 특성화 시장을 변화 관리를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프랙티스 실천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객을 감동시키자는데 머리는 창의적 생각, 있죠? 귀는 고객의 소리에서 항상 고객 중심의 경우. 마음은 고객에 대한 열정인데요. 지금 피곤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마음에 대한 고객에 대한 열정은 그런 말이에요. 진정성이라고. 고객은 상인분들의 진정한 마음을 한 방에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발은 경쟁사보다 한 발 더 빨라야 한다. 부지런해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제공해주면 고객은 감동해서 여러분의 점포로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 화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쉬지 않고 1시간 20분을 했습니다. 아마 40분씩 한다고 했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조금 제가 길게 강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퀴즈를 5문제를 내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요 화면 보이나요? 지금 학생들이 안 보이게 할 수 있나요? 제 얼굴만 보이게? 학생분들이. 네. 한 문제. 네. 그러면 아까 화면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를 내도 한 문제만 내라고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문제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권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6대 요소를 공부를 했는데 퀴즈 들어갑니다. 네, 퀴즈 들어갑니다. 6대 요소는 문화, 임대료, 정체성, 접근성 이 4가지를 제가 설명했고 나머지 2가지는 뭘까요? 라고 하는 게 오늘 퀴즈의 문제입니다. 네. 상권 활성화 요소 중에서 6대 요소가 있는데 제가 4가지를 얘기했고요. 나머지 2개에 대해서 맞춰주시는 게 오늘 퀴즈의 문제입니다. 자, 퀴즈를 맞히시는 분 5분에게는 상품권을 우리 문광영 시장에 우리 팀장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자, 도도도도도도도도 퀴즈 나갑니다. 네? 네. 자, 그걸 해서 여러분께서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품 상인 아카데미 오늘 첫날 교육인데요. 여러분의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한 피곤한 몸으로 또 불구하고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1일차 특성화 사업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 전통시장의 특성화, 우리 점포의 특성화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명품 상인 아카데미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